바이오 세계 1위 이 기업,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외국인들이 쓸어담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스터디 방송 시작합니다. 최근 중국 폐렴이 다시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부 차원에서 감기 걸렸냐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는 시기이죠. 온도도 급격하게 떨어졌기도 하고 기존의 감기나 독감 시즌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폐렴, 마이코플라즈마라고 해서 지금 현재 중국과 대만, 홍콩 이런 쪽에서는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고, 상당히 또 독종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 이 질병, 이 폐렴이 전파들이 됐을 때 항생제를 쓰면은 면역력 좋은 사람들은 또 쉽게 치료가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또 내성이 강해서 기존의 치료제들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치료제를 섞어서 쓴다라거나 바꿔서 쓴다라거나 아니면 기존 치료제로는 내성 때문에 상당히 이제 내성이 강한 그런 어떤 그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염병을 지금 현재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감기나 독감 시즌으로 인해서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에 수급이 또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하면서 국내 해열제 항생제 기업들은 증산에 나섰는데요. 이미 이 10월 정도 간절기부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해열제 항생제뿐만 아니라 감기 관련된 약물들, 이제 그 천식 관련된 약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품귀 현상들이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국가에서 감기약이나 천식약을 아예 국자 전략 물자화를 해가지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물자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국가가 요청한 물량만큼 충분히 생산을 미리 해놔야 되고, 근데 미리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요런 독감이라든지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폐렴이 다시 유행을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생산을 선제적으로 늘리고 있고 맥시멈까지 늘리고 있고 제약바이오 애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원제약이나 한미약품 같은 이 기업들, 이런 우량한 기업들이 사실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저보다도, 전문가보다도, 주식 전문가보다도 아니면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업계의 그 생태계를 매일같이 숨쉬면서 느끼면서 매일같이 또 분석하고 미래를 분석하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캐파를 끝까지 올리고 있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이 폐렴이나 바이러스가 퍼져가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제조업 기준으로라고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그렇고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슈퍼사이클일 때도 그렇고 생산 캐파를 확 늘리잖아요. 지금 있는 생산 기지로는 현재 수요나 대기 수요, 예상 수요를 소화하지 못하니까 캐파를 미리미리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뽑아내면서도 미리미리 확 늘리는, 예를 들면 LNF도 그렇고 DB하이텍도 그렇고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소화가 안 되니까 계속 투자하고 늘리고, DB하이텍도 웨이퍼 생산량이 거의 공정률 100%를 막 나오죠. 공장 가동률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주식적인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슈퍼사이클이라고 봐야 되고, 또 이번 또 이제 봤을 때 독감 의사 환자 분율을 봤을 때 지금 45명인데 지금 이게 유행을 판단하는 기준 대비해서 7배가 많은 수치라고 해요. 그러면은 원래면 이게 한 7, 8명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병이 전염병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수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거 봤을 때 이제 제2 코로나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 진해거담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주문 수량에 맞춰 생산을 늘리고 있고, 여기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해열제, 그리고 중국, 인도네시아, 아시아 전역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비교적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좀 조용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다가 백일해도 또 최근 4배가 급증하면서 임산부나 신생아 가족들에게 백신 접종을 국가가 권고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국가도 국민의 행정을
잘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국민의 건강 안위를 잘 지키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백신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퍼져나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어느 수치 데이터가 넘어섰을 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근데 현재 100일의 감염 환자가 4배 급증하면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임신부나 신생아 가족에게 접종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이 데이터를 보고 있는 집단이 권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수치까지 올라왔다는 것이고, 지난달 대비해서 거의 4배에 가까운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최근에 개별 종목들, 바이오 섹터들이 이런 감기, 독감, 폐렴, 백일해 등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코로나 때랑 똑같아요. 코로나 때도 그렇게 개별주들이 움직이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에 또 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물꼬가 되었고, 그 뒤에 저금리 향상에서 또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 바이오 시장에 넣으면서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때를 보시면은, 자, 이때가 이제 코로나 시즌이죠. 2020년 3월. 이게 별로 제약바이오가 제대로 간 적이 없어요. 제대로 간 적이 없죠. 언제가 좋았죠? 제약바이오가 제일 좋았을 때는 2017년, 18년입니다. 이때가 이제 그 신라젠이랑 셀트리온이 아주 쌍두마차로 날아올랐었고, 신라젠이 이제 팩사백이 미국 학회지에 뭐 네이처지에 뭐 표시에 실리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10배에서 13배까지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비상장 때부터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인데 상장하고 나서도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꿈이 되어졌고, 제2의 신라젠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수급 섹터에 돈이 많이 들어왔었던 이때가 이제 제약바이오의 그 전성기였었는데, 이 전성기보다 훨씬 컸던 게 코로나 때 이만큼 터져 나왔습니다. 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 그럼 이번에도 이런 폐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트리거가 돼서 또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 근데 바이오는 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큰 바이오 기업이죠. 그리고 삼성도 반도체에 이어서 미래 먹거리를 바이오로 잘 만들어 놨고, 지금 세계적인 또 바이오 기업이 됐죠. 세계 한 10위권에 들어가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또 국가적으로도 반도체를 넘어서 이런 바이오 쪽으로도 앞으로 전략적인 기지를 형성을 해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각 지자체의 그 단위에서도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원래 이게 기업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지자체도 세수 확보나 미래 지금 뭐 소멸도시 이런 내용들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빠른 일자리 구축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거를 잘 만들었던 게 뭐예요? 송도가 지금 인천의 대장이 되었고, 실제로 많은 부동산 가격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송도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들어서면서 송도라는 기업 자체가 굉장히 세련돼졌고, 많은 해외 자본들을 유치할 수 있었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장들이 거기 있다 보니까 또 학군 자체도 좋아져서 젊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젊은 도시인데 세련되고 비교적 어떤 그런 직장의 수준도 높은 그런 어떤 그 도시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 거예요. 많은 지자체들이 그런 기대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경기도, 인천, 충남 지자체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대표적인 곳이기도 하죠. 광교에도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협력 추진 협의회를 지난 10월에 추진을 했고, 화성도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를 현재 미래 전략 사업으로 꼽았고,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고, 화성에 또 동탄이 있지 않습니까? 광교도 이기신 도시들이 힘을 내고 있는 거예요. 송도처럼 제2 전성기를 제대로 맞이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알맹이만 되면 안 돼요. 이기 신도시 해가지고 딱 잘 지어놓기만 하면 안 되고, 이런 제대로 된 직주 근접이 되지 않으면 그 도시의 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퀄리티 있는 직장을 많이 생산해야지만 그 도시들이 미래가 있다.
성남도 마찬가지죠. 바이오헬스 분야에 공을 계속 들여와서 국제행사도 개최를 했고 성남 바이오헬스 혁신 클러스터를 한 축으로 해서 국제 컨벤션까지 많은 어떤 바이오 컨퍼런스들을 성남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송도는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어요. 왜? 성공 모델이 너무 화려했고 이미 누렸고 이게 산학현 다 해가지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두 축으로 해서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 그리고 연세대 가천대까지 다 송도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됐다라는 것이죠. 전남 하손에서도 이렇게 우측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강원도 홍천도 역시나 바이오허브시티, 충남과 예산도 셀트리온 합동 투자로 투자 계획을 발표해서 뭐 이제 지자체와 투자 의향을 논의한 것이라며 뭐 구체적이거나 가시화되진 않아도 진행이 충분히 어느 정도 진척이 나온 거죠. 이 충남 예산 셀트리온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이 산업 자체가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봤더니 그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오 산업이 주가가 확 뛰었었는데 그 여파로 2022년에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가 23조가 되면서 역대 최대가 나왔어요. 물론 탑티어들이 이끌어준 부분도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수요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받쳐주지 않고 산업의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지 않으면 절대로 생산은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아무리 무슨 자선봉사 단체도 아닌데 수요 없는 공급을 누가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수치가 생산 규모가 늘어났을 때는 이미 그 기업들은 다 분석들이 끝난 거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치니까 계속 이렇게 생산을 늘려온 거예요. 바이오 의료기기 당연히 여기도 늘었겠죠. 체외 진단 아무래도 코로나 진단 키트에 계속해서 이어졌었던 거고 바이오 시밀러가 가장 또 앞서는 분야죠. CDMO 아마 지금은 이게 또 최고가 될 겁니다. 이쪽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인데도 계속해서 캐파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초격차 전략으로 삼성바이오가 돈을 많이 벌어줄 거예요. 그리고 뭐 바이오시밀러, 뭐 셀트리온이 또 필두이고 사료 첨가제나 이제 바이오 보톨리눔 톡신, 뭐 메디톡스나 뭐 휴온스나 뭐 대웅제약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죠. 꾸준하게 우리나라의 캐시카우가 되어주고 있고 코로나 때 선제적 대응 계기로 해서 생산 규모가 역대 최고에 기록했고 수출도 크게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 자체 훈풍 들어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때 저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라는 R&D 작업에 돈을 많이 넣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R&D는 정말 미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돈이 될지 안 될지가 전혀 모르는 건데 돈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단이나 준거 뭐 근거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바이오는 진짜 돈 되는 데까지 너무나 긴 작업이지만 100년 대계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고금리에서는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죠. 채권 금리가 툭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금리 장세가 올 만한 섹터가 시간이 오기 때문에 이제 고금리 부담이 완화가 된다면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또 다시 고민하게 될 것이고 제약바이오 때 코로나 때처럼 다시 한번 수혜를 보면서 저금리 시대에서 유동성이 풍부하면서 제약바이오가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현재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비교적 2차전지 올라갔었고 반도체 올라갔었고 했을 때 그나 잘 안 올라가는 게 바이오예요. 바이오에는 뚜렷한 재료도 없었고 이런 고금리 속에서도 막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있었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 선제적으로 넣었던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즈니스가 오히려 생각보다 괜찮으면서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2차전지 반도체 주춤할 때 좋은 흐름들을 꾸준하게 보여줬던 거예요. 왜냐면 2014, 15년 셀트리온 좀 좋을 때 그리고 2017, 18년 셀트리온 신라젠 좋을 때 이때 이후로 계속 바이오가 떨어졌어요. 왜냐면 2018년 이후로는 반도체가 또 다시 끌었고 그 다음에 막 최근에는 이제 또 2차전지가 끌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명함 한번 내밀 수가 없어요. 임상 3상 진행에도 그냥 뭐 상한가도 못 가고 전혀 재미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훈풍이 불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시총이 늘어나면서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에 들어오니까 투자 규모 늘리니까 아무래도 지금 제약바이오가 진짜 좋은 섹터라고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약품업종 47개 종목에서 외국인 보유 지분 시가총액이 13조입니다. 마지막 전월 대비해서 한 달 만에 7.7%가 증가한 거고요. 같은 기간 코스닥 제약업종은 12%가 증가했고, 두 업종의 합상 시가총액이 이거는 이제 그 코스피고, 코스피 이거는 코스닥, 이거 한국거래소니까 이건 코스닥도 증가한 건데 합산해보면 8.7. 그래서 외국인이 한 달 만에 8.7% 지분이 늘어난 거예요. 현재 의약품업체 전체 시총 규모는 0.4, 제약업종은 11% 감소했지만 외국인들의 투자 보유 지분 시가총액은 각각 0.8, 2.9% 감소해서 오히려 이제 의약품 업종의 시총은 감소할 때 오히려 그 감소한 물량을 받아들인 게 외국인이라는 거고, 그 제약업종 쪽에서는 11%나 크게 시총이 감소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2.9밖에 감소를 안 한 거니까 평균 대비해서는 오히려 매수 물량들이 더 컸다라는 소리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11월 의약품 전체 시가총액이 5.7, 제약업종은 7.6% 증가했는데 외국인의 지분이 시총이 증가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확실히 외국인들이 기존의 물량들은 들고 있거나 아니면 신규로 순매수해준 물량들이 늘어났다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꼭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의약품업종 47개 종목이라고 했죠. 근데 37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증가했는데 외국인 지분의 시가총액은 29개 종목에서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총이 증가한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외국인이 투자한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더 종목을 선별한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제대로 투자하는 종목에 여러분도 투자한다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제약업종에선 91개 종목이 총 이렇게 종목이 있는데 시총이 증가했는데 외국인들은 이 91개 중에 78개를 매수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외국인의 종목이 매수한 건 올랐을 것이고, 그리고 선별했다라는 거, 올랐다고 해서 외국인이 무조건 산 건 아니라는 걸 꼭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나 한번 볼게요. 그냥 여러분들 뭐 이 앞에 있는 수치는 좀 어려우니까 보지 마시고 이 중간 부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감 자체가 크게 늘어나기가 어렵죠. 이미 규모의 경제를 형성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늘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셀트리온도 역시나 13%, 유한양행, 한미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종근당 거의 1세대 바이오 기업들의 외국인들이 잘 베팅해줬고 꽤 큰 규모로 들어갔다라는 게 체킹이 되고요. 뭐 이렇게 뭐 작은 숫자들은 굳이 우리가 볼 필요가 없겠죠. 의미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야 되니까. 종근당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11% 증가를 해준 모습들, 그리고 이제 여기도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고, 이제 경보제약부터 여기는 이제 시총이 워낙 낮으니까 굳이 여기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봤더니 외국인들이 1세대 바이오로직스나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주자에 대해 시총이 큰 애들 위주로 매수한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좋죠. 셀트리온도 실적 반등 나왔죠. 유한양행, 한미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이건 무슨 기업들이죠? 그 기술 수출을 성공한 기업들이죠. 그리고 종근당 뭐예요? 기술 수출 최근에 성공해서 영업이익 뭐 2천억 늘어난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죠. 종근당이 같은 데니까. 보니까 확실히 어쨌든 외국인들은 실적을 본다. 정확한 내용이 있어줘야 되고, 그런 내용이 없이는 별로 투자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무슨 재료주, 무슨 관심주, 무슨 뭐 관련주 이렇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웬만하면 해외 수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을수록 외국인들이 선호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증권가 쪽에서도 종근당, 노십자, 한미약품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을 줄줄이 목표가 상향을 시켰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전부 다 반영이 됐다면 조금 더 부담스럽겠지만 내용 좋고
외국인도 매수하고 기관 쪽에서도 좋은 리포트를 내주는 종목이 만약에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메리트가 있겠죠. 일단 재료만 볼게요. 종근당 기술 이전으로 할인 요인 해소됐고 뭐 이렇게 향후 개발 적극증도 늘리고 타임라인도 구체화돼서 돈 언제 받을지 나와 있고 기술 이전에 따른 파이프라인의 가치 반영이 본격화되고 계약금도 바로 실적에 꽂히니까 현재 종근당은 상당히 저평가 요소가 많다라고 일단 이 SK증권에서 보고 있는데 그거를 리밸런싱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기업은 뭔가요? 여기는 녹십자죠. 녹십자도 1세대 바이오 기업입니다. 현재 혈액제제 관련해가지고 미국에서 공급 부족 현상 많이 나는데, 이제 녹십자의 약가에 따르면 국내야 4-5배. 그러니까 미국 게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시만 한다면 당연히 성공적이라는 거고, 당연히 실적에 반영이 가능하고, 단가 경쟁이 확실하다 보니까 녹십자가 미국의 수출을 제대로 한다면 당연히 그 경쟁력은 있다라는 거죠. 잠재력이 크고, 현재 80% 이상 녹십자의 주력 파이프라인이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신한에서 내줬고요. 마찬가지로 또 수출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 뭐예요?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우리나라에서 기술 수출 1장이죠. 제일 먼저 성공을 그 블록버스터로 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R&D에 열심히 투자하는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한미약품 같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을 잘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신약 가치를 뭐 이렇게 더했더니 53조인데 현재 시총 대비해서는 너무나도 저렴한 상태예요. 최근에 또 뜨고 있는 GLP-1 당뇨 치료제를 기반으로 한 비만 치료제 체중 효과 알려지면서 한미약품이 이쪽에 진출을 했죠. 그래서 비만 시장 증가하고 있고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1세대 바이오를 추천해 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만 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종근당 홀딩스랑 바이오 다 볼게요.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이 이제 가장 핵심 계열사고, 종근당 바이오가 가장 작은 애고, 그리고 종근당 홀딩스 다 봐야죠. 다 보는데, 이거는 종근당 홀딩스만 딱 봤더니, 현재 시총이 2,900억인데, 지금 현재 매출이 연간 1조 가까이 나올 수 있으면서 영업이익도 270억 정도 뽑아낼 수 있는 기업이에요. 자,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바이오. 이 기업은 이제 굉장히 지금 현재 제일 작은 기업이죠. 여기는 이제 매출이 작은 게 이제 원료의약품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제의약품은 국내에서 수입해서 수출하고 국내 공급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약간 그 종근당에서 자본무, 무역대리나 이런 것들도 해주는 기업이다. 그래서 뭐 같이 섹터로 엮어서 보셔도 좋겠지만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근당이랑 종근당 홀딩스만 보셔도 되겠다. 종근당 홀딩스도 봤더니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고 시총 현재 1조 대비해서 여전히 그 밸류 메리트가 있고, 바닥권에서 이제 기술 수출들이 확정이 되면서 크게 떴지만 충분히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기관의 그 흐름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십자도 마찬가지로 초바닥권에 있죠. 뭐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 매집하고 있고 기관에서도 좋은 리포트 내고 있고 내용 좋고 실적 좋고 흑자 내는 기업이에요. 1세대 바이오 기업이고 마찬가지죠. 한미약품도 현재 주봉에서 바닥권에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기업이 이제 상승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상승 시그널들이 뜨고 있어요. 무상증자도 열심히 하면서 주가 부양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많이 눌릴수록, 그만큼 많은 그 저점을 확인할수록 그 상승폭, 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상승폭은 훨씬 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한미약품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스터디였고요. 현재 주식 스터디는 링크된 카톡방에서 주식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렌드 있는 종목들을 웬만하면 저점에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데 다행히도 좋은 수익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트렌드 있는 정보를 공부하고 있고, 웬만하면 저점이나 바닥 이런 자리에서 들여서 수익 룸이 큰 2배, 3배 갈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또 당연하지만 100% 무료입니다. 편하게 들어오셔서 도움 많이 되시고 트레이딩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스터디였습니다.